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움직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함께 확인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에는 또 비트코인 가격이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죠. 최근에 위험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에 다소 선행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다시금 시장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연이틀 상승하고 있는 뉴욕 증시, 말씀 주신 대로 비트코인 흐름을 보면 위험 선호도가 컴백했다는 생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가 연출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특히 강했습니다. 1.3% 플러스권 23,150포인트대에 거래를 마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0.8%대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7,000포인트 선에 다시금 다가서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잠시 후면 발표가 됩니다. 예상대로 또 한 번 강력한 수요 시그널을 보내줄 것인가? 그러면서 거의 5개월 동안이죠. 횡보 구간을 드디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도 있고 또 혹여 너무 높아진 실적 기대가 오히려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에게 있어서는 2+2라고 하는 비공식 기대치가 있죠. 지난 분기 매출과 다음 분기 매출의 가이던스가 각각 2 빌리언,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상회해야 된다. 그런 눈높이가 있다는 겁니다. JP모건에서는 엔비디아가 2024년 이후로는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라면서도 이번만큼은 좀 다르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2+2 기대치를 맞춰줘야지만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된다라는 평가가 되겠죠. 오늘 마감 후에는 세일즈포스와 스노우플레이크, 이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 발표 역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세도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업데이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적절한 경우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 더 높은 누적 관세율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일괄적으로 15% 관세를 부과할 것처럼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톤과는 확연히 다르게 발언이 나온 건데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정연설을 통해서 내놨던 핵심적인 발언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시간 48분을 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그 어떤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긴 시간 동안 국정연설을 치렀었는데요. 크게 4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위법한 상호관세 판결과 관련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새로워질 관세는 이전보다 더 강력하겠다라는 대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란과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도 상당한 관심사였는데 이란에 대해서 핵 무기 포기 의사를 듣지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대목이 좀 부담스럽고요. 서반구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배력 강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경제와 이민 성과를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전임 정권으로부터 물려받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불법 이민, 범죄 등과 같은 것들을 1년 만에 해결했다라면서 자평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이 대통령으로서의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책을 열거하는 데 치중을 했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뚜렷한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어찌됐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관세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강조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이었습니다. 향후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고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투자 방향성을 세워봐야겠죠. 이제 히트맵을 열어서 종목들의 분위기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수를 함께 견인하는 흐름이었고요. 엔비디아의 주가 오늘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장중에 2%대의 상승세를 나타내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필두로 해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의 급반등세가 눈에 띄고 있죠. 엔트로픽이 클로드 코워크의 새로운 플러그인을 출시했다라는 말씀을 어제 전해드렸었는데 다른 회사의 앱들에 AI 툴을 연동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아니라 상생과 협력의 방향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 연동이 가능한 종목들로 거론이 됐던 이 세일즈포스라든지 인투이트 등의 두드러지는 상승세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역시도 오늘 1%대의 플러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펜하이머가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가는 $185로 제시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만 오라클의 주가가 25% 정도 빠졌잖아요. 매력적인 진입 구간이 형성이 됐다. 이제는 살 때가 됐다라는 언급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세일즈포스의 실적 발표 결과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연간 EPS 전망치 최대 13.19달러 밴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 정규장에서는 3% 정도의 플러스권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2% 정도의 마이너스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보유자분들께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넷플릭스의 급등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6% 가까운 플러스이죠. 이 워너브라더스 인수를 두고 파라마운트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 인수전의 판도가 변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넷플릭스와 사실 최종 인수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만 그 상황에서 파라마운트가 인수가를 기존의 주당 30에서 31달러로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인수가가 총 779억 달러가 되는 거고요. 이게 넷플릭스가 제시했던 720달러를 앞지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워너브라더스가 선택지를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권력을 누가 쥐게 되는가를 가늠하게 되는 중요한 인수전인 만큼 앞으로의 뉴스를 잘 주시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상승 하락 특징주들을 조금 더 보자면 오늘 산업 섹터 내에서 방산주들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약했던 가운데에서도 환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단 하나의 종목, 바로 엑슨 엔터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엑슨은 사실 테이저건으로 우리한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요. AI로 인해서 소프트웨어 부문이 잠식당할 거란 우려감, 최근에 굉장히 크게 받아갔던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 중반대 하락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발표됐던 실적을 보니까 AI 덕분에 오히려 소프트웨어 매출이 급증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0%의 성장이었고요. 이렇게 어떠한 소프트웨어 서비스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AI가 오히려 매출의 촉진제가 된다라는 점이 증명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주가 20%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밖에는 주택 관련 종목들의 동반 약세도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 로우스, 주택 수리용품을 제공하는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 가운데 하나인데 실적 전망치가 아쉽게 발표되면서 피어 종목들도 다 함께 끌어내렸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주택 정책과 관련한 뚜렷한 업데이트가 없었다라는 부분 역시도 실망감을 자극했습니다. 홈디포와 로우스 각각 2% 그리고 5%대 하락한 한편 레나라든지 DR 호튼 등의 대표적인 주택 건설 관련주들의 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그 밖에 미증시에서 급등세가 눈에 띄었던 하나의 섹터를 골라보자면 바로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 인터넷,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의 유통이 증가를 했고 그 덕분에 준비금 수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크게 늘었죠. 유통량을 보시면 전년 대비 72%나
뛰었습니다. 753억 달러를 기록한 거죠. 이 지금 서클 인터넷이 발행하고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USDC입니다. 미국 달러에 고정이 된 토큰이고요. 이 토큰을 발행하고 받은 현금으로는 이 미국의 예금이라든지 국채 등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통해서 올린 수익으로서 매출을 내는 구조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유통량 자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준비금 수입도 많이 뛰었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장 막판까지 확인을 했을 때 30%대까지 폭등세를 연출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주식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주식과 ETF 그리고 예측 시장에 대한 베팅까지도 코인베이스의 플랫폼에서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로빈후드와의 본격적인 정면 경쟁 구도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로빈후드는 또 최근에 크립토 쪽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누가 플랫폼의 힘을 더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되겠죠.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다 함께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시장은 현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대기 중입니다. 6시 20분을 기점으로 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AI라는 거대한 테마가 빅테크 프리미엄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을지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온 월가 IB들의 주요 의견 함께 살펴보시죠.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월가의 가장 큰 화두는 엔비디아가 이른바 2+2를 달성할 수 있느냐였는데요. 시장 예상치 대비 4분기 매출을 20억 달러 이상 넘어서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 역시 20억 달러 이상 초과 달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 기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제프리스는 공급망 제약 완화와 수요 가속화를 근거로 4분기 매출이 7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지만 JP모건은 최근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웬만한 서프라이즈로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번만큼은 예상에 강력하게 웃도는 수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깨가 이토록 무거워진 이유는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처한 상황 때문인데요. 현재 매그니피센트 7의 밸류에이션은 나머지 기업들과 비교해 역사적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매그니피센트 7 ETF는 지난 10월 이후 단 한 번도 전고점을 넘지 못하며 모멘텀 둔화를 겪고 있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과거만큼 과열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옵션 트레이더들이 반영한 실적 발표 직후의 주가 변동폭은 약 5% 수준으로 이는 지난 3년 동안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형성된 기대 변동폭 중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 570억 달러가량의 매출,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혁신으로 칭송받던 AI는 여전히 금융시장의 새로운 공포의 뇌관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주식시장에서는 AI로 인한 산업재편의 불확실성 때문에 당분간 살얼음판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월가 대형 IB들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AI발 급격한 구조조정 충격으로 사모대출 부실률이 최악의 경우 15%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잿빛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월가의 대형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주식시장을 강타한 AI 공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골드만삭스 전략팀은 투자자들이 다시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모으려면 AI의 위협 속에서도 기업들의 실적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굳건하게 유지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서 절대적으로 싼 구간에 진입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제 시장에서 AI 수혜주와 피해주가 갈리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경고하는데요. 주식시장의 불안감은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신용시장에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AI로 인한 급격한 산업 충격을 이유로
기업 간 사모대출 부실률 전망치를 최악의 경우 기존 13%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레버리지론과 하이힐드 채권 같은 고위험 대출의 부도 위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사모대출 부실률은 3에서 5% 수준이지만 물밑에서는 이미 붕괴의 전조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UBS는 AI 도입으로 인해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구식이 되거나 급격한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있는 기술 부문 기업들에서 연쇄 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철저한 원가 절감과 공급망 관리로 유명한 애플이 최근 반도체 품귀 현상 앞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애플이 차세대 아이폰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에게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무려 100%의 웃돈을 지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급망의 절대 강자 애플도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 앞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스마트폰에 탑재될 최신 모바일 디램인 LPDDR5X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기존 가격 대비 100%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는데요. 당초 2025년 초 10기가 기준으로 25달러에서 29달러 선이었던 이 칩의 가격은 이번 협상 결과 약 70달러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협상의 막전 막후인데요. 당초 삼성전자는 60% 수준의 가격 인상을 최종 목표로 삼고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첫 제안으로 100% 인상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품 단가를 깎는 데 이골이 난 애플이 이례적으로 가격 인하 요구 없이 100%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한 건데요. 애플 최고위 경영진이 한국에 장기 체류하며 직접 협상에 나설 만큼 AI 기능 탑재 등으로 인해 최신 디램 물량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결국 이 막대한 부품 비용 상승이 차기작인 아이폰 18의 기기값 인상으로 이어질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해 애플 분석 전문가인 권밍치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부품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스스로 흡수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연설에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력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최고 수위의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반면 이란 측은 26일 열리는 양국의 3차 핵 협상과 관련해 오히려 전망이 밝다며 긍정적인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먼저 살펴보시죠. It had bee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never to allow Iran to obtain a nuclear weapon. Many decades. My preference is to solve this problem through diplomacy. But one thing is certain, I will never allow the world's number one sponsor of terror, which they are by far, to have a nuclear weapon. Can't let that happen.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하원 회의장에서 열린 국정연설에서 이란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절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미사일마저 개발 중이라며 핵 개발을 막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나아가 과거 반정부 시위 당시 이란 정권이 3만 2천 명을 죽였다고 비난하며 미국을 겨냥한 위협에 맞서기를 절대 주저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이날 연설의 또 다른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경제적 치적 홍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범죄에 시달리던 나라를 불과 1년 만에 미국의 황금기로 탈바꿈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책이 너무 형편없어 부정행위로만 당선될 수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이런 거친 압박 속에서도 정작 이란 측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재계 인사들과 만나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3차 회담을 언급하며 협상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의 지시 아래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현재의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황을 끝내고 경제 제재 등 국가 발전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비트 헤드라인 전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시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